오늘 오전 민주당에서 벼랑간 소당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칼이 나옵니까? 또 소, 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람인지 소, 닭입니까? 저는 이 두 분이 주고받는 막말이 너무 심해요. 심한 막말을 내세우면 국민들 보기에 정말 민망하죠. 소와 닭, 그 논쟁의 시작은 이낙연 전 대표로부터였습니다. 이 전 대표가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은 다르다고 얘기한 걸 두고 본인의 총리 경험은 소 잡는 칼에 이재명 후보의 도지사 경험은 닭 잡는 칼에 비유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들은 이재명 캠프, 이 전 대표는 서울시장 소와 부산시장 소를 빼앗긴 본이라며 바로 반격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 간의 소당 논쟁은 총리 한계론으로 더 나아가 대통령 디스론까지 번졌습니다. 직선제 이후 총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예가 없어요. 총리의 역할과 대통령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고 대통령과 총리 리더십의 내용과 질적인 성격은 다르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낙연 총리가 별로 한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것은 문 대통령에 대한 디스라고 생각합니다. 원팀 협약식을 뒤로한 네거티브 공방, 말로만 원팀을 강조한 건 아닐 텐데요. 뜨거운 논쟁은 식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 두 번째는 민주당 얘기인데요. 민주당의 닭칼 또는 소칼로 잡았습니다. 닭칼, 소칼 이게 흔히 쓰는 표현들이 아닌데 자칼 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데 닭칼, 소칼은 뭐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이재명 캠프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완패를 했는데 당시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의 책임이 크다, 무능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때 최고위원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지도부가 수석 최고위원이었죠. 책임이 있다 그러면 뭐 일단 어떤 경우든지 당에서 선거를 패배했으면 그 책임을 지도부가 책임을 느끼고 뭐 공감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지도부가 총사퇴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같이 사퇴를 했는데 이걸 두고두고 지도부에게만 책임을 묻는 이거는 또 같은 정당의 이른바 동지로서 그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어떤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 한다는 게 뭐 당대표 한 사람이 잘해서 이기고 지고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여당이에요. 국정 전반을 집권 여당이 함께 평가를 받는 예. 선거라는 게 우리가 총선에서 이겼어요. 뭐 총선에서 이긴 게 우리 각자 의원들이 혹은 당대표가 잘해서 이긴 겁니까? 우리가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이 방역 위기를 정말 잘 대처를 하면서 국민들 신뢰를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라고 하는 게 예. 뭐 이번 LH 사태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뭐 당대표 한두 사람, 뭐 지도부 한두 명 이렇게 책임을 돌리기 시작하면 내부 싸움이 일어나요. 이건 정말 좋은 길이 아니고 예. 저는 이제 뭐 당대표나 누구 지도부나 아니면 의원들이 다 같이 우리 책임이다. 어떤 한계가 있더라도 이거 좀 극복해 나가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선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경선판에서 책임론을 묻게 되는 걸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초기에 우리가 지방선거 압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 그 총선에서 2018년에. 총선에 압승을 했어요. 2020년에 그러면 그때 압승했고요. 그게 우리 국정을 잘 운영해서 된 거 아닙니까? 당도 열심히 했지만 그럼 그때 국정 운영하는데 최장수 총리였던 이낙연 총리가 공이 없다고 볼 수 예. 없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낙연 총리가 잘했으니까 대통령 하자 이렇게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그런- 시청자분들께 잠깐 사소한 공지를 문제를 끌고 가면 말씀드리면 안 좋다는 저희가 이제 여야의 토론 대결이라기보다는 각 캠프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도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캠프의 입장을 많이 하고 돼 있죠. 근데 이제 김종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거의 결정된 것 같은데요. 특정 아니, 저는 캠프에 이제- 아직 가입하진 않고 아니 아직은 제가 뭐 볼 누구 때는 이낙연 지지 선언한 캠프 건 같은데. 아니고 지금 말씀만 듣고 보면 좀 그럴 거의 수도 뭐 있는데 입장을 대변하고 아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예. 약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당 지도부였기 때문에 이 당 지도부에 대한 평가가 이 예. 선거판에 경선판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낙연 총리가 이제 최장수 총리로서 문재인 정부 초기를 이끌어 왔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의 초기의 성공과 선거 승리는 다 이낙연 총리 공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예. 그래서 그거는 예. 우리가 좀 약간 차분하게 좀 뭐 미래를 위해서 좀 토론을 논쟁을 하는 게 예. 좋다는 거죠. 당내 선거, 당내 경선
우리 많이 하잖아요. 김종민 의원도 출마하셨고. 근데 당내 선거는 지적을 하더라도 비판을 하더라도 도가 넘으면 안 돼요. 선을 넘어가면 안 선을 된다.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제된 단어로 비판을 해야 감정이 안 상하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친이 친박이 생긴 게 이렇게 박근혜 이명박 후보가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금도를 넣는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개파로 고착되고 큰 위기가 오게 됐잖아요. 그게 저는 맞는 말을 해요. 다 보면 이재명 지사도 이낙연 대표가 책임이 있죠. 보궐선거 참패 왜 책임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들 자기가 대표면 그 당시에 예. LH 사건 터지고 부동산 사건 터지는데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해법이 역지사지 있었겠냐?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싸울 문제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는 걸 보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지지율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후보가. 예. 그런데 이게 좀 더 좁혀진다고 봤을 때는 정말 이건 막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송영길 대표가 정말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당내 경선에서 본선이 있잖아요. 경선은. 이때 이렇게 소싸움 닭싸움? 뭐 백제? 뭐 이렇게 막 나오면요. 진짜 민주당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중심을 잡아야 될 때다. 2007년 친이 친박처럼 네. 이 개파의 오래된 구원의 시초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좀 더 좁혀져 보세요. 지금 이제 막장으로 저도 나죠. 같은 걱정을 하고요. 차이가 좀 좁혀지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겠다 이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전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검증위원회를 만들자. 예. 그래서 서로 부정적 이른바 네거티브라고 할 만한 사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확인도 해보고 토론해봐야 될 가치는 있는 게 있습니다. 뭐 근거 없는 얘기면 안 되는 거고. 예. 그런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 서로 후보 간에 논쟁하지 말고 당에 있는 검증위원회에서 그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후보한테 당신 이거 사실 뭐냐 확인해보고 그래서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서로 국민 앞에 공개할 건 공개하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양쪽에다 고지해서 이건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조정하고 그리고 발언도 수위도 감정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리정돈을 해주고 사실 이거를 제가 당내에다가 여러 번 이제 제안을 요청을 했는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요. 근데 지금 안 됐는데 송영길 당대표가 하는 것도 제대로 말이 안 먹히는데 그 밑에 있는 위원회 말이 아니 근데 먹힐까요? 그거는 이렇죠. 지금 위원회를 할 때 당 그 후보 사람들 한 명씩 집어넣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중립적인 인사들이 있어요 우리 당에.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무슨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개별 사안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정말로 충실하게만 하면 그게 이 둘 사이의 감정 싸움을 뭐 둘이든 셋이든 후보들 간의 감정 싸움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정책 논쟁 중심으로 토론을 좀 예. 주도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안 하는데 이쪽은 그걸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검증위원회를 예. 뭐 검증단인가요? 제가 검증단은 이제 정확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저는, 산하에 만들겠다고 하죠.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시 우리 당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부정적인 것, 그 네거티브에 대한 것, 뭐 정책 논쟁은 뭐 반대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과거 전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사실관계 중심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공개하거나 아니면 근데 양쪽에 그게 전달하는.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요. 지금 경선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당내의 어떤 그런 조사력 이거 가지고는 팩트를 밝힐 수가 없어요. 이럴 예. 때는요. 이해찬 전 대표라든지 시민은 원로가 그러니까 원로들이 나서서 두 후보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편을 들면 안 되고 그런 어른의 기능이 없으면 이거는 지금 막장가로 가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아닌데 저는 뭐 이렇게 그냥 사실 흐뭇한 마음으로 흐뭇한- 지켜보고 있는데 흐뭇하게. 흐뭇하다 그러고 그렇고 어쨌든 뭐 카운터파트이기 때문에 네. 이때 그 당에는 어른이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어른들이 나서 가지고 말을 정제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는 지금 이재명 지사 쪽과 가깝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어른이 누가 있습니까? 문희상 전 국회의장 국회의장도 정도인데 계시고. 네. 문재인 요즘 대통령이 계시죠.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 말씀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고 그리고 당원들이 제일 큰 어른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당원들 목소리를 잘 듣고 예. 양 후보가 또는 후보 캠프에 있는 의원들이 좀 절제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지사는 이낙연 지사는 어떻게 보면 이번 네거티브 공방 때문에 득을 보지 않았나요? 인지도를 올리고 사실 여권 주자들의 사이에서는 이재명, 이낙연의 양강 구도를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득을 봤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나름. 네거티브 캠페인이요. 예. 득이 있으니까 이걸 합니다. 양쪽 다 득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짧게 보면 득이고 길게 보면은 이게 독입니다. 예. 손해입니다. 그 대부분 네거티브 캠페인은 짧게는 사람들한테 상대방을 공격해서 상대방이 약간 휘청거리거나 흔들려요. 상처가 나요. 그래서 득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길게 보면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결국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남을 공격했다 그러면 예.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안 하는 이만 나중에 못한 게 손해본다. 돼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소닭 발음도 좀 어려운데 소닭 논쟁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잠깐 보면요. 레 땡땡땡땡님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는 선거 때 소 잡는 칼 좀 쓰지 뭐 했나? 라고 물었고요. 이 전 대표에 대해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디스론을 지적한 걸로는 제이땡땡님께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 공세가 심하다. 또 다른 분은 감정이 휘둘리는 경향을 이 지사가 좀 줄여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